이제 강세장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 세장이 그러면은 이제 막 초입에 진입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한국 주식시장에는 중차대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업을 많이 쌓아오신 분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30년간 한국 주식시장을 지켜오신 전 모건스탠리 이사, 현재 더 프리미어 대표이신 강가운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약 2달 전쯤에 나와서 한국 주식 너무 싸니까 편하게 해라 하고 정말 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비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비싸다는 생각 지금도. 예. 지금 2,700 근처까지 왔는데요. 네, 우리 각도기가 보니까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을 아주 강하게 보던데 네. 저는 무조건 PBR로 봐도 2,900, 3,000까지는 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정상이라고 아직도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5,000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가봐야 알겠지만은 여전히 싸다고 보고 이제 강세장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세장이 그러면은 이제 막 초입에 진입을 했다. 네, 외국인들이 팔 거 다 팔고 도망갔었잖아요. 그쵸. 최근에 클라이맥스가 네.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4월달 내내 계속 팔았고 5월 초입 들어서 약간 바뀌었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네. 의미 있는 네.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선물 시장을 보세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가지고 60%에서 한 70%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래대금으로 봐도 네. 선물 시장 거래대금이 이 코스피 코스닥 그거를 더하는 정도로 지금 네네. 막상막하예요. 근데 네네. 선물 시장은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선물로 올리는 거예요. 현물 별로 안 사셨는데도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고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매수를 좀 했고요. 지금 시간 현재 한 2천억대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막 4%씩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장이 완전히 빈 곳간이었구나. 주인 없는 곳간이었구나. 이제 곡간인데 이제 이렇게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좀 밀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MSCI 이머징 마켓 같은 거 보면 네. 중국 있고 인도 있고 대만 네.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 네. 시장을 비중을 줄이고 계속 줄인 거잖아요. 지금 10%에 있던 게 네. 9%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지금 밀고 내려온 거잖아요. 현재 한국이 외국인들 주머니에서 완전히 털렸다. 완전히 없어졌다. 과거 평균보다도 훨씬 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총 유동성이나 총 자산이 늘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전체 총 자산은 늘었는데 한국의 비중은 줄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을 더 줄였다라는 얘기가 되고 더 줄였죠. 들어오면은 상황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벌어지는 이런 날이 벌어질 수도 있고 삼성전자로 또 이렇게 특정해서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를 쫙 올려가지고 9만 원 근처까지 외국인들이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계속 사가지고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50%에 있던 게 55% 넘어 6% 막 여기까지 쭉 올려가면서 네. 외국인 자금이 왕창 들어왔었어요. 2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네. 상황이죠. 그거를 7월 11일까지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다 털은 거예요. 지금 49.8%, 49.9% 거기 언저리까지 다 밀고 내려왔어요. 예, 예. 주식 시장에는 항상 알파라는 게 있고 네. 베타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면 베타 플레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는 네. 베타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다. 금방 얘기한 게 업황에 관계없이라는 게 뭐냐면 네. 시장이 올라가면 시총 비중만큼 사서 담궈야 되잖아요. 펀드를 한다고 하면 비중을 실어 가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비중을 가지고 간다면 한국 인덱스를 사는 경향이 그렇죠. 있고 그러면 삼성은 필수제로 삼성전자하고 SK 네. 하이닉스 시총 비중 하면 합해서 한 25% 돼요. 네네. 전체 시총 비중이 4분의 1인데 그걸 안 사겠어요? 그렇지. 혹시나 그러다가 남들이 사가지고 다른 펀드에서 사가지고 먼저 삼성전자 올리면 따라가야 자기네들은 이제 되죠. 바보 되는 거니까. 예, 인덱스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오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알파로 지금 최근에 강화했던 거는 조선도 그렇고 네. 방산도 그렇고 네. 화장품도 그렇고 이런 건 이제 알파가 강한 업종들이잖아요. 예, 테마고. 예. 네. 이제 제가 볼 때 베타 플레이를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도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우리 증시각도기도 네. 계속 강조하는 걸 제가 듣고 보고 하고 있는데 네. 증권주 이런 게
먼저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데이터를 보면서 먼저 움직였다. 그러니까 대선에 있어서의 판세 네. 그걸 보면서 벌써 증권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여러 가지로 상법 개정안을 하면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업종이나 음. 테마들이나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총합되는 건 뭐예요? 거래 활성화 내지는 그쵸. 지배구조 개선, 뭐 시장 활성화 이렇게 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부동산 뭐 쪽으로 뭐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뭐예요? 구조적으로 시장을 부동산 시장보다는 자본 시장을 네. 뭔가 활성화해서 이쪽을 좀 어떻게든 네. 올려놓고서 네. 나중 가서 좀 보자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음. 이런 그 시장의 아주 뭐라고 할까 집단지성에 네네네. 미리 발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영상을 찍는 이날이 진짜 되게 독특한데 그동안에는 이제 베타 플레이라고 표현하셨던 만약에 상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예상한 플레이로 뭐 증권주라든가 저PBR이라든가 고배당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갔는데 최근에 뭐 가긴 갔습니다만 오늘 특징적인 지주사들이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지주사 담당 또 애널리스트로 보니까 어제 보니까 뭐 한화도 난리가 났고 네네네. 더현대도 TDO. 나는가. 저는 이제 지주사들은 진짜 자회사들 쭉 있잖아요. 양심에 털이 났으면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주사가 뭐 어떻게 보면 중복 할인의 이슈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도하게 할인이 됐었고 NAV 대비해가지고도 항상 뭐 50%나 60%나 이런 할인율이 네. 적용이 됐던 거예요. 왜 네. 지주사 사냐? 이거 사업해서 사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꾸로 돌아가기 네. 시작했는데 그 할인율을 지금 축소하는 예. 이런 게 있고 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올랐는데도 뭐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 회사는 순수한 지주 회사는 아니고 가운데 이제 네. 그 전자 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혼재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밸류 대비해서 지금 너무 할인 폭이 깊었던 거를 예. 지금 좀 축소하는 그쪽으로 배팅을 시장에서는 가고 있다. 최근에 또 우리가 엄청나게 싫어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LS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뭐 또 보도 못한 말을 해가지고 주식을 그렇게 아주 물을 네. 매개더니 네. 시장에서 올라가지고 네. 후방건설인가요? 거기서 네. 막 산다는 얘기 나오고 또 기타 법인까지 합세를 하니까 주가가 쭉 네.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거기도 사실은 뭐 LS전선 같은 아주 큰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또 언제 상장될지는 모른다는 그런 네. 게 거기 말고도 또 다른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곁들여서 할인율이 상당히 깊었던 건데 음. 최근에는 이런 할인율들이 조금씩 좀 좋게 봐주고 있다. 네네네. 이 좋게 봐주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주사 그러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거들떠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강세장에 초입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것까지 이제 가서 집어내잖아요. 네네네. 지금 싼 게 뭐 있어? 지금 사람들이 눈들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조선이나 방산 이쪽은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올랐죠. 제가 시장에서 항상 제가 다른 이제 방송사 가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도 있지만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를 대비해 가지고 보는 척도도 있어요. 네. 그거를 봤을 때 항상 제가 견주는 거는 이 회사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어느 정도에 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피크를 갔을 때 가 있느냐라고 그걸 항상 보고 가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PBR로 봤을 때 조선이나 방산 앞으로도 뭐 시장이 활성화되면 아까 얘기한 베타 네네네. 이슈 때문에 크게 꺼지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비싼 거는 비싼 겁니다. 제가 볼 때 자기 몸값의 한 2배 정도는 지금 비싼 수준에서 네. 거래되고 있다. 네.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 양상은 좀 달라질 것이다. 저평가된 그런 쪽에 주식군들이 네. 조금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네. 그런 게 이제 베타 플레이로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강간호 대표님이 아주 옛날부터 약간 강시라서 그런지 강단이 좀 있으셔가지고 비싼 건 비싸다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참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매도 추천 리포트도 막 100페이지짜리도 내고 그래가지고 네.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다. 저희 네.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전에 이렇게 배팅이 나온 거니까 선거 전에 뭐 많이 오른 증권주는 막 50%씩 올랐어요. 네. 약간 불안하잖아요.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좀 매도 때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 뭐 한국 주식의 특징인 셀 온 해가지고 대선 결과 나오면 이미 다 먹었으니까 이제 끝내고 팔자. 그럴 이렇게 수도 될까요? 있어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그럴 네. 가능성은 뭐 배제하지는 네. 않는다. 네네. 그러나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듯은
강세장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봤을 때 금년에 코스피가 한 8에서 내년에는 9%뭐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 PBR은 0.8, 0.9를 보고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지고 네.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국면으로 간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ROE가 내려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배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정체돼 있잖아요. 그럼 배당을 많이 하면은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나누는 수가 이게 줄어들면은 ROE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높게.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PBR 배수조차도 높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대표님 말씀은 지금 현 한국의 평균 ROE를 8, 9% 정도 잡으면 0.8, 0.9배의 주가 선행 수준은 기준으로. 주가 수준은 너무 낮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뭐 한 1배 이상은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이신 네.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배당률까지 높아지면은 ROE가 8, 9% 주가가 오른다 하여도 8, 9% 정도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기준으로도 뭐 제가 보수적으로 봐도 한 2,900인 거고 증권사들에서 대충 보는 건 3,000에 가깝게 네. 뭐 그 ROE를 풀면은 그렇게 이제 역으로 역산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정권이 혹시라도 뭐 지금의 판세대로 간다 그러면은 상법 개정안이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어쨌든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상법 개정을 지금 낸 게 벌써 한 번이 아니잖아요. 몇 번 하다가 이제 좌절되고 이렇게 그렇죠. 거부권 행사가 두세 번 됐죠. 된 거고 이게 강화되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이게 약화되는 쪽으로 아니면 없던 거로 하자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거기에서 이제 믿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분들 최근에 보면은 처음 밑에서 사신 분들이 뭐 지금 팔고 이러는 국면이 나오잖아요. 외국인이 사면 개인이 물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금 천천히 팔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팔면 또 나중에 여기서 사게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덜 팔아야지 예. 나중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팔 수 있는 개인들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뭐 파는 걸 조금씩 좀 줄여서 오히려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는 줄이셔도 좋죠. 네네네. 이제 베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은 좀 가서 17번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뭐 펀드를 넣든지 아니면 ETF를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넣어놔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긴 삼성전자 55,000원 이하에서는 장부가 1 이하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그 시장 흐름에 따른 베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비싸지 않죠, 진짜. 비싸지는 않아요. 네. 비싸진 않은데 삼성전자 진짜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뭐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누워있던 이주일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겠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했던 이주일 씨가 네. 일어날 지금 판이에요. 좀 네.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타 플레이가 있다라는 거를 환기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한국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베타가 뭐야? 시장이 뭐야? 안 돼. 한국 기업들 안 돼. 뭐 몰려다니고 있잖아요. 막 테마로 계속 몰려다니고 네. 있는데 대세장이 뭐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까지 알파만 맞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베타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잠깐 이렇게 첨언을 해드리면 베타 플레이가 되는 시장에 오면은 가짜치 않은 주식들도 잘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속속이던 주식도 올라가요. 그게 소위 말하는 베타 플레이가 되는 소위 시장의 힘으로 끌고 가는 강세장. 네. 인 거죠. 네. 네. 그럴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시세가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또 냉정하게 이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시장의 힘으로 내가 온 거구나. 옛날에 많이 겪어봤잖아요. 개미들도 그래도 또 망한 사람들도 네.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네. 막 갔는데 나 이렇게 잘하나? 그렇죠. 나중 보니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알파도 되면서 베타가 되는 게 그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증권주 같은 거는 알파 플레이도 되고 베타 플레이도 동시에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스스로 수익이 증가를 그렇죠. 할 테니까 네. 자체의 수익 기반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 수입만 보면 그렇고 IB 쪽의 딜 같은 게 만약에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죠. 펀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관련 부대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면 IB 딜이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저는 대체거래소 생긴다는 소리 듣고 증권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유효하다. 음. 거기 보면 뭐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싸지만 거기도 배당 잘 주는 데 많잖아요. 배당이 높죠. 네. 그리고 배당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게 제일 사실 좋은 모양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증권주는 이제 은행주하고는 저는 좀 차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기할 때 부동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십니다. 진짜. 네, 진짜. 부동산 쪽의 대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쪽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냥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일반인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부동산이 왜 은행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네, 같아요. 부동산으로 나가 있는 지금 대출 잔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계속 레버리지 당겨가지고 네. 부동산을 제꼈는데 그것 때문에 생활비도 좀 덜 쓸 수밖에 없고 소비가 축소되고 시집장가도 못 가는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의 이동이 이제는 자본시장 쪽으로 조금씩 네. 넘어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2002년에서 2007년 한국 주식시장은 그때는 저는 한마디로 재평가장, 리레이팅이라고 표현하는 재평가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로테이션 된다는 얘기잖아요. 슬금슬금 올라와야지 이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이게 은행이나 전체 시스템에 또 네.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은행들이라는 게 레버리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렇죠. 자기 북이라고 있어요. 자기 네. 에쿼티잖아요. 네네. 에쿼티가 10이면 네. 거기에서 한 13이나 14배를 더 예금을 받아들이고 뭐 네. 은행채를 발행하고 해가지고 네. 돈을 더 당겨가지고 대출도 일으키고 뭐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의 문제만 생긴다라고 할 때는 북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아버리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만약 10%, 15% 대출금이 부동산이 빠져버리면 네. 원금을 왜 이게 하고도 좀 악가지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면이 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너무 급하게 올라도 문제, 음. 급하게 조정받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 시스템만 지탱만 될 수 있는 레인지 안에서 네. 버티면은 부동산이 재미없으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다시 재밌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쪽으로 오는 그런 게 좀 있을 거다 저는 보는 거죠.